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비로운 빛깔 오칠. 와, 좋네. 그때 우리가 작업할 때는 색깔이 좀 굉장히 좀 어두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좋아졌네. 지금 이 목재 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오칠을 했는데 역시 정제칠로 해놓으니까 이게 환하고 나무의 목리가 다 보이고 그 운치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거칠어 보이기는 한데 삼배를 붙여가지고 오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항시 균이 살 수 없는 공간이고 항시 뽀송뽀송합니다. 제가 해놓고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전통이 깃든 아름다움을 빚어내기 위해 오로지 오칠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예스러움의 깊이를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빛나는 현대의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며 오칠 대중화에 열정을 바치는 명인. 오칠장 남송 박강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천년의 역사만큼이나 전통과 문화의 숨결이 숨쉬는 고장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1년 중 여름이 무르익는 이맘때는 온나무 생오칠 채취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 좋은 칠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좋은 오체 진액을 얻어내는 일이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시세요. 예. 올해 칠이 좀 많이 나옵니까? 예, 예. 칠 좋습니까? 예. 예. 손에 묻는다.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아주 좋네요. 네, 앞으로 좀 이제 우리 남원도 남원에서 나오는 칠로 예. 우리 남원의 공예품을 만들면 예. 진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봐서도 이 온나무가 많더라고, 나무가. 아 그래요? 천지가 네. 천지더라고. 근데 이제 몰라갖고.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안 선생님이 좀 채취하는 방법도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 온나무에서 바로 채취하는 옷 진액은 오체 눈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채취하기가 어렵고 귀하다는 뜻이죠. 저희 경남 함양 마천에서 왔는데요. 이제 나무를 마천에서 저희들 하칠이 많이 내는데 이제 생칠감을 저 어르신들이 나무 굴곡 싹 잘라버려. 돈 하신다고. 그래서 생칠감이 참 없어 보면은. 남은 이제 찾아오시니까 나무 굵은기 제법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와서 내고 있지. 우리가 6월부터 9월 말까지 채취하는 기간이 있는데 나무를 처음에 상처를 내면 거기에서 수분을 흠뻑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칠이라고 해서 상처를 내면 그 칠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분이. 그래서 이 초칠, 중칠, 성칠, 말칠 이러거든요. 이게 초칠은 또 쓰임새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초칠은 수분이 많은 반면에 굉장히 단단하고 접착력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칠들은 밑에 이제 뭐 호칠 만드는 거나 또 토해칠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을 쓰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 초칠은 수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됨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아주 그냥 수분도 많이 배출을 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칠들만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성칠이라는 것은 굉장히 묵지만은 수분이 없으니까 정제를 하면 잘 줄어들지도 않고 또 투명도가 좋고 강도가 좋고
빛깔이 좋고 이런 것을 저희가 성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거의 칠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칠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말칠입니다. 성칠은 어찌됐든 건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이 온나무에서 나오는 칠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성칠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칠은 말칠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조가 굉장히 느려요. 투명하고 맑고 강하기는 한데 건조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칠들을 정제를 해가지고 초칠하고 같이 해가지고 쓰면 원활한 상태에 또 칠이 되는 거거든요. 고대부터 도료로서 쓰임을 이어왔던 오칠. 옛날 사람들은 오칠 보약으로 먹기도 했었는데요. 오칠장에게 생오칠 맛보는 일은 가장 좋은 칠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취하면서도 온나무가 더 잘 자라요. 보면요, 오리면은 더 순하게 잘 되고 오칠이 나고 그래요. 그 놔두어 뿌리면은 안 나요. 또 칠이 물만 쬐게 비치지. 옷 안 올라 닦아야 돼. 왜 안 올라? 싹쓸이 맞지. 약간 시큼하면서 향이 참 좋아요. 남원도 이렇게 좋은 칠이 나오나? 저희가 옷을 식별하는 구분을 이 맛으로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냄새로 맡는 거, 입으로 식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칠들을 식별을 할 때는 저희가 꼭 그런 행위를 합니다. 남원은 목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독특한 향과 정교한 모양, 단단한 재질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실에 올리는 진상품이 바로 남원 목기. 선생은 남원의 자부심이 담긴 남원 목기를 응용해 자신만의 오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어떻게 뭐 괜찮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좋은데 그 선 자체가 네. 우리 그 옛날에 그 다랑아리의 그런 선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런 선들이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좋은. 이쪽을 보면 조금 더 둥글게 약간만 더 둥글게 해가지고 가운데 또 밋밋한 것보다 선 하나씩 딱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선생이 요즘 주력하는 부분은 대부분 제기로만 알려진 남원 목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작업. 투박하고 단순한 목기에 다양한 색과 칠하기 기법을 접목해 생활 목기의 대중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 하나 들어간 게 확실히 예쁘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 일반인한테 갖다 놓아 본들 쓰임새도 없고 또 물다고 하면 안 좋으니까 최대한대로 이 제품을 오칠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좋은 하나의 물건으로 만들 이런 저기를 가지고 해놓으면 서로가 인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진이 또 남원에 있다는 그 자체가 뭐 저한테는 또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고 우리 남원으로서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570의 남원의 57 생활목기를 하면서 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꼼꼼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넘어가도 그냥 그 융통성 있게 넘어가도 될 부분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코치를 하시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오칠장 기능 보유자인 박강용 선생은 1992년 남원에 오칠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남원시로부터 남원시 오칠 공예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죠. 오랜 세월 빚어낸 선생의 수많은 작품들이 방문객들을 반기며 우리의 전통 오칠 공예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고 있는 남원시 오칠 공예관.
오칠은 있잖아요. 다른 칠과는 달리 이 한여름 장마철에 온습도가 있어줘야만이 칠이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칠들은 열로 말리는데 오칠은 습기로 말리는 겁니다.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을 뿌리는 거예요. 마르고 난 이후에는 습기가 감히 침범을 하지를 못합니다. 습기가 오면 다 밀어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한여름 장마철에도 오칠한 기물은 손으로 만져보면 뽀송뽀송합니다. 예. 참 희한한 거예요, 옷이. 예. 세월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천연도료 오칠. 선생은 이런 오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나무라고 표현 안 하겠죠? 딱 봤을 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닦아내야겠죠? 이제 이런 데는 놓아두고요. 이쪽으로만. 이쪽으로 좀 예쁘게 잘 해가지고. 이게 교칠 기법이라는 겁니다. 교칠. 흙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다대미를 쳐놓으면 울퉁불퉁하게 지금 생기는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컬러의 색깔을 발라서 빼빠를 싹 쳐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아무리 후벼 파도 기스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칠 중에서도 견고한 기법이죠. 관장님 대신 특허 맞아요. 이 교칠은 관장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법인 거예요. 우리 관장님은 이 본인은 특허인데도요 정말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아낌없이 저 혹시 잘못됐더라도 언제든지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가르쳐 주시고 감추거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원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턱 없는 공예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칠의 전통과 가치를 느끼고 나누는 것이 선생의 바람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2년 동안 배워서 지금 고급반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갈수록 옛것을 멀리하는 요즘,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고마운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4년 강의를 나가면서 그 중에서 하나 얻은 애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제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좋아서 교수님 나 공방에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말을 해왔을 때 응 그래?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자원을 하나 얻은 거죠. 진짜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훨씬 낫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아람 씨는 벌써 3년째 연고도 없는 남원에 들어와 오칠의 매력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공방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이런 난각 작업하면서 작품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오체의 향긋한 내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네 전통공예 오칠이 더욱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생이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서 오칠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칠 장으로서의 깊이만큼이나 인정받는 또 하나의 분야는 정제칠 기술. 질 좋은 오칠에서만이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정제칠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전통적인 자연 정제하는 모습인데요. 햇빛의 열을 한 4시간 정도 계속 비치고 내가 이 고무래질을 해주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다 꺼져서 날아갑니다. 하나씩. 그러면서 이 칠에 가지고 있는 순도가 거의 한 97% 이 정도의 순도를 가지는 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단점 2%는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해서 가미를 시켜놓으면 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올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생칠 원액을 갖다 지금 교반지를 시작한 지가 지금 4시간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까매 보이지만은 이런 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까매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기물에 묻혀 보면 안에 내용물이 싹 보일 정도의 투명도가 생긴 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제 투명 칠이라고 합니다. 까매 보이죠? 이건 지금 생칠을 발라놓은 거고요. 예부터 오칠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칠공 스스로가 자유로이 응용해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기법이 정제칠이었죠. 정제칠은 온나무에서 채취한 생칠 속에 이물질 등을 걸러내는 작업. 그 공정이 무척 까다로워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소수의 장인들만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두께면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도 안에 뒤에 내용물이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이쪽은 안 보이죠? 어느 쪽은 훤히 다 보이죠? 이게 수분이 날아가지면 이 정도의 투명도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투명도가. 그래서 여기에 알료만 넣으면 컬러풀한 색깔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햇살 아래 4시간의 고무레질로 완성된 정제 오칠은 다시 여러 가지 안료와 만나 다양한 색깔의 도료로 재탄생합니다.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온 만큼이나 투명도가 높아진 정제 칠이기에 원하는 색상을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깔의 깊이는 더욱 그윽해지죠. 가루의 입자가 그래도 굉장히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 거친 부분을 이 밀대로 이렇게 밀어서 칠하고 가루하고 합이 일체가 되게끔 가루를 곱게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칠의 전 과정은 장인의 정성과 땀이 깃든 매우 섬세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여러 가지 기물의 제작과 체득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오칠. 그러기에 오칠공예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죠. 수백 번 오칠을 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기다림의 미학. 긴 시간 속에서도 그 빛깔을 잃지 않는 우리네 소중한 문화유산 오칠. 한때 5만 명이 넘었던 칠공은 갈수록 그 수가 줄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꽃피웠던 칠기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여파로 변화된 생활 양식은 서양식 가구를 유행시켜 오칠의 쇠퇴를 부추겼고, 오칠의 대용품으로 개발된 캐슈라는 인공 도료는 칠기 산업의 기반을 더욱 위축시켰죠. 그렇게 철기와 플라스틱 제품이 보편화되면서 목기와 함께 오칠공예도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물러가는가 싶었는데요. 다행히 근래 들어 웰빙 열풍과 함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칠 또한 천천히 재조명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가장 우리 것답게 현대의 가치로 재현해야 오칠 문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는 박강용 선생. 때문에 선생은 요즘 전통 칠기를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칠은 그 본연의 오칠의 그 투명한 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무에서 따온 생칠을 정제를 하게 되면 이 진밤색이 칠이 나오는데, 안에를 보면 이렇게 안에 눈매가 싹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투명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제 투명칠이라고 합니다. 습기가 있어야 건조가 되는 오칠. 때문에 오칠을 말릴 때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색이 고르지 않고 오칠한 부분이 검게 타버리기 때문이죠.
복잡하고도 섬세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그릇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도 보름의 시간이 걸리는 오칠. 그 지난하고도 가치로운 작업이 41년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손끝에서 견고히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같으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겨울 같으면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그 정도면 건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고 나면은 또 나가서 또 사포를 치고 또 칠을 하고 이런 과정이 7번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의 상품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길고 긴 세월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는 신비로움의 예술 오칠. 저는 옷의 빛깔을 천년의 빛깔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옷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은 감히 어떤 페인트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하나의 소재이기 때문에 아주 그 옷의 매력에 저는 푹 빠져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품어낸 나무와 하늘의 기운을 담아낸 옷.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옷칠기.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시대에 선생은 오늘도 오칠이 가진 전통의 깊이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열정을 바칩니다. 긴 시간 속에도 아름다운 빛깔을 잃지 않는 그 천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을 묵묵히 감내하며 오칠 장으로서의 묵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만들어지는 공예품들이 지금 뭐 이태리, 박람회에도 나갔다 왔고 그런 데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보다 더 질 높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꿈입니다.